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정협의체를 한답니다. 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불러서 사진 찍고 야당과 의논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거는 아무런 관계없이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지 맘대로 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악수하고 사진 찍히는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김성태가 문재인의 당신 김정은 방한 초청하지 마라 그랬을 경우에는 당신도 정말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 내지르거나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평양 선언이나 군사 합의를 비준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런 말을 한마디 하거나 그러지 못한 채 그냥 오면 그건 제가 볼 때 원내대표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부로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 모여서 민색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국정을 상설로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까? 평소 지 맘대로 하다가 동의가 필요할 때는 행식상으로 불러서 밥 한 끼 미기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갈 때도 지 맘대로 가자고 통보했고 그 다음에 지 맘대로 가기 전에 판문점 선언 동의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왜 가느냐, 한국당이. 거기에서 정말로 여야가 당정 협의가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산을 갖다가 좀 통과시켜주라. 470조 예산, 10%에 가까운 정액을 하는 예산을 통과시켜주라. 그 목적으로 이 지금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국당이 해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연말에 김정은이를 불러 올라니까 김정은이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저항을 좀 하지 말라고 이거 썩 불러서 밥 한 끼 미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협조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지난주 갤럽이나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55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또 야당 불러서 한번 뭔가를 협조했다. 협조를 부탁했다 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왜 둘러리를 성행하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일단 규정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비자유적인 형식상 민주국가를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어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외형상의 자유민주주의를 문 정권이 저는 해체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의 특징은요, 우리가 91년에 동구권이 몰락할 때 생각하던 부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일본계인 철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는 역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승리로 끝났다. 즉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래서 역사의 종언을 기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역사 이런 것들이 나올 게 없고 자유민주사회가 영원히 발전해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신중했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일정한 소득이 일정한 교육 정도가 일정한 지식을 공유한 중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인 체제로 채택되어서 전부 그런 자유민주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나가고 이제 그것이 영원히 발전해서 인류가 평화와
그리고 공정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20년 지나서 30년쯤 돼가니까 세상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는 항상 자유민주사회라 해서 공존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러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즉 외형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뽑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런데 개인의 인권은 완전히 말살이 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또 거꾸로 한마디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저렇게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국가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 오르반이라는 지도자 총리가 한때는 자유주의였다가 어느 날 보수주의였다가 이제는 극단적인 독재자로 바뀌면서 헝가리에 지금 국민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한마디로 반민주적 자유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삼권 분립조차도 뒤흔들고 있어서 EU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상의 민주주의는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특히 에르도안은 전부 잡아넣고 심지어 뭐 학계, 사법부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군대까지. 그래서 이건 형식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지금 독재국가처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이런 선진 사회들은 이런 자유민주국가에서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봤지만은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모습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으로 가기보다는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거꾸로 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독일도 지금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거구가 이제는 2위까지 해가는 그리고 극자가 또 득세하는 그런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국민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국민의 지식 수준이 도달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사회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또 스캔디나비아 이 3국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한 나라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특정한 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즉 유럽 같으면 인민 난민, 미국 같으면 중국과 미국의 지금 무역 전쟁 요소, 그 다음에 히스패닉 등의 미국으로의 이민 난민 유입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지금 일자리를 없애면서 백인 노동자 이 블루 칼라 계층은 지금 매우 강경하게 극우 파퓰리즘으로 기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독일도 지금 난민 이민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 그리고 젊은 층의 일자리나 주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파퓰리즘 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인 지금 이념의 완성이 아니라 매우 이 또한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적인 불안, 또 이민, 난민 같은 민족적인 문제,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교,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 같은 경우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민족 국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다가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우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 즉 이질적 요소에 대한 침입에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이면서 파퓰리즘으로 기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문재인이 기존의 정권들을 적폐로 몰면서 적폐 청산을 시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을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북측으로 갖다 붙이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 형식,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겉으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은 가짜뉴스 파동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보수 극우들은 동조를 합니다. 그럼 문재인이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문이 가짜뉴스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지금 트럼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짜뉴스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니까 무슨 허위, 정보 조작 뉴스니 복잡한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문이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부분은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자유사회에서 보기 드문 비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개인의 인권과 권한을 존중해주는 사회를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문은 지금 개인의 인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자신을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존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은 지금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어요.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법을 한마디로 자신의 반대 세력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신의 주변 세력들에게는 대충 적용하면서 법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사법부나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같은 사정기관들, 이 국정원 같은 기관들을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사법농단이라는 형태로 또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형태로 내몰리면서 지난 사법부 전체를 권력과 붙어먹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한마디로 사법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세력으로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정권의 사법부가 틀렸다고 문이 지금 사법부를 끌고 가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종교 양심적 자유와 관계해서 판결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소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마디로 문정권의 코드의 방향을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지금 정권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나 국가기구의 공정한 견제와 민주주의의 이 기본 원칙인 권력의 분산과 견제 부분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권력을 농단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민정수석을 앞세워서 지금 경찰, 검찰 등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비판적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군부 정권 때보다도 더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장 월권적인 행태, 이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는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헌법과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 예산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 선박의 항해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해체하는 군사 합의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자신의 똘마니를 법제처장으로 앉혀놓고 거기서 유권 해석을 했다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비준해버리면서
그야말로 대북 정책에서 안보 해체와 북한 퍼주기 등을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태가 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라고 올려놨다가 통과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헌법을 친북적으로 고치겠다고 좌파적으로 고치겠다라고 시도하면서 벌였던 헌법과 관련되는 소동도 그렇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원전을 저렇게 폐기하겠다면서 그 대안으로 태양광을 밀어붙이는 모습도 이것도 헌법과 법률의 지금 여러 가지 조항 등을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의를 통해서 법률을 통하지 않고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 수 있는 행위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국가 예산을 수십조를 퍼붓고 있는데 아마 문정권 말기까지는 수백조를 퍼부을 거예요. 공무원을 저렇게 17만 명을 정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그야말로 광화문 사거리에 김정은 방문을 환영하고 미군 철수를 하라고 시위를 해도 도로를 점거해도 경찰이 방치하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되는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더 넘어서서 지자체 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전날 미북 회담이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요, 세월이 바뀌면 어떻게 이 날짜가 정해졌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헌법과 법률을 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군대를 해체하고 안보를 무너뜨리면서 북한에 돈을 퍼주려고 하면서 반미를 동맹 해체를 조장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겠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그냥 포퓰리즘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서민들한테는 돈을 던져줄게. 한마디로 근로장려세를 줄게. 아동 육아비를 지원해줄게 하는 핑계로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정당이라는 정당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합의들, 한국 사회의 법률과 헌법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합의로 내려오던 사항들도 이들은 자신들이 촛불 혁명을 했다면서 혁명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그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조차도 차마 자신들의 좌파적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문 정권은 뭐든지 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주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까? 자, 비판 언론이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언론이 전부 입을 다물다 보니 지하 언론이 지금 유튜브 형태로 비판을 하니 이제는 소수의 가짜 뉴스 팩트를 가지고 전체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온 언론을 동원해서 비판 세력의 인권을 멸시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일이 역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신들이 직접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판 언론들을 제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권이 풀어놓은 개들이 곳곳에 한 자리씩 언론에 꿰차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떠들고 있습니다. 공중파의 공정성도 무너져 버렸고 언론사는 한마디로 정권의 개들이 그냥 차지해서 정권에 대한 용비어천가만 문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렸고요. 대한민국의 60만 군인 중에서 문 정권이 안보를 해체한다라고 말 한마디 못할 만큼의 억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미군 주둔은
1953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65년간의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를요, 이 정권은 국제적인 사기로 지금 그것을 해체하고 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장서서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종전선언해줘도 미군은 떠나지 않는다. 유엔사는 유지된다라고 북한이 곧바로 부인하는 문제들을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국제사회에 대고 미국에 가서 해대고 있고, 유럽을 돌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반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김정은이를 비핵화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불러들어서 또 쇼를 해서 떨어지는 정권의 지지율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 정권을 쫓아내는 데는 그러면 촛불혁명이 아니라 망치혁명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쫓아낼 능력이 안 된다. 결국 데모하는 기술과 거기에 뜯어먹고 사는 민노총 같은 이익단체들을 주변에 깔아놓고, 좌파단체, 종북단체를 깔아놓고 그들이 정권을 떠받치도록 언론과 더불어서 여론을 억지로 조작해 가면서 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적이지 이 정권에 어디에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이 정권은 그야말로 파시즘, 친북 좌파 파시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겁이 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말 좀 조심해라. 그러다가 넌 다친다. 아니, 제가 말하는 정도의 비판을 못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죠. 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도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지만은 이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기본적으로 해체해 가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정체성을 허물고 국민적 합의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나서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홀려서 아니면 겁이 나서 그걸 전부 입을 닫고 있는데, 그걸 겁이 나선 저조차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권을 반대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부분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야말로 협박과 공갈로 저는 매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언론 등에서 저를 거부하고 치부를 하고 극소수 가짜뉴스의 덩어리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제 개인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TV라는 데서, 공중파라는 데서 국민의 시청률을 받아가는 KBS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리고 그러는 자리에 앉았던 놈이 한 자리에 차지하러 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정적들을 처분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말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검찰, 경찰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역대 내가 봤을 때 전두환 독재 시대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행태로 정권의 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비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탈을 쓰고 친북 좌파 국가로 끌어가는 이 형태를 타도하자고 하면 정권 전복 세력이 되는 겁니까? 저들은 촛불 들고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이 정권은 무너뜨리자고 하면 반정부 세력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 정권은요, 이제 비자유주의적이고 형식상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반민주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앞에 오늘 김성태라는 한국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한다라는 정당의 대표가 가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온다면 김성태는 그 또한 이 정권의 부역자가 될 겁니다. 자, 한국당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비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이 정권요, 이제 국민들이 망치를 들고 타도해야 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서울로 온다면 그때가 모두가 일었을 때입니다.